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이 연이은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이어 이번에는 롯데쇼핑이 전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방직 부지의 아파트 건설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으로 그대로 둘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전북도민의 44%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밝혔고 전북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두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한방직 공장 부지 매각이 주가 관리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전주시가 아파트 단지 개발에 분명히 선을 그어 당장 매각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방직 관련 질문이 나오자 매각 홍보에 대해 우려스러웠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나 회사만 위해 시민을 우롱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특혜 의혹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대로 두어야 될지조차도 사실은 대화가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108%에 이르는 현 전주시 주택 보급률과 3년 내 3만 4천 세대가 들어설 주택 공급 과잉까지 거론하며 대한방직 땅에 아파트를 허가할 의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근무적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나 공장 폐쇄 이전 등 구체적인 견해를 밝힐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시장은 특혜 의혹 차단을 위해 도화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 방침도 밝혔습니다.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방직 개발은 내부 3%의 땅을 소유한 전라북도의 승인과 용도 변경 권한을 가진 시의 역할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양쪽 모두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 이 때문에 대한방직 부지의 매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발이 승인되고 현실화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방안이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형 쇼핑몰을 준비해온 롯데쇼핑이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전주시의 계획이 한층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쇼핑이 최근 전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과 관련한 롯데와의 기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롯데쇼핑에게 협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롯데는 당초 전주시가 약속했던 대형 쇼핑몰 입점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사업 무산했다는 손실을 보상받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공식적인 입장을 롯데한테 전달하고 또 앞으로 롯데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그때 법적 대응하면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대로라면 전주시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해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전주시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행정 절차 역시 전라북도와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컨벤션 센터 변경 계획안을 심의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지만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전주시가 제안할 내용을 보면 그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솔직히. 이 때문에 컨벤션 센터 건립이나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이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무상양해한 기간이 올해 말로 완료되면 전라북도가 환수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어 전주시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800만 원을 넘은 전주시 내 아파트 분양가는 전주시의 업체 감싸기의 결과라는 점 어제 짚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이라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역시 소비자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높은 분양가는 교묘한 숫자 노름이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법적인 책임까지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전주시 분양가 심사에 참가했던 한 위원은 810만 원의 고분양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수에서 밀렸다고 말합니다. 비싼 거라고 생각하죠. 낮추자. 이거는 안 된다.
근데 뭐 게임에 졌지 뭐. 사업성 고려하자 뭐 이런 식의 뭐 한 2시간 반을 그 한 건 가지고 떠들었으니까. 위원회는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전주시 과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는데 상당수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북개발공사가 판매한 만성지구 택지 가격이 원래 높아 고분양가가 초래됐다며 시민들의 비난을 모면하기에 급급합니다. 92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고 3.3제곱미터당 그중에 이제 땅값이 413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비 등 가산한 부분이 나머지는. 하지만 택지비는 175%의 용적률로 환산하면 231만 원에 불과해 업체는 이미 600만 원 가까운 건축비와 이자 비용, 이윤 등을 확보했습니다. 전주시는 그런데도 업체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업체 이야기를 들어주기에 바쁩니다. 너무 금액이 낮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업을 아예 못 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재심의 요청한다고 지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는데 건설업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전주시와 분양가 심사위원회. 과연 누구를 위한 분양가 심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불안한 경제 환경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요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1,772억 원 가운데 80%인 1,417억 원을 추석까지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집행률이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불안한 경제 환경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예년보다 위축되어 있어 과거와 같은 자금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도와 이전기관이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혁신도시 11개 이전기관은 시상금이나 상여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내 물품 구매 시 전통시장을 우선 이용하고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1개 이전기관이 지난 한 해 약 7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절반 가까운 도민들이 고향을 떠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상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주요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민들은 전라북도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도민 70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전라북도를 떠나 타 지역으로 옮길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44.1%는 옮길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옮기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10년 후 전북의 미래는 어떨지 물었습니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발전해도 여전히 타시도보다는 뒤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을 합해 74.6%로 어두운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앞으로 전환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겠다. 전북도민은 이웃과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의 89.1%와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의 77.6%가 이웃과의 친밀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일반 주택은 48.8%가 친하게 잘 지내는 반면 아파트는 인사 정도 나누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동 유형을 봤더니 친목 모임이 75.9%로 압도적이었지만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나 자원봉사 모임 참여율은 낮았습니다. 정치 성향을 보면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고 진보적 34.3%, 보수적 22.2% 등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을 위한 임시 교통편이 마련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추석 연휴 나흘간 160만 명의 귀성객이 도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버스를 승객 수요에 맞춰 임시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도 자체적으로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철도 역시 호남선과 전라선 등에서 모두 11차례 열차편이 늘어나고 도내 섬을 잇는 여객선은 평소대로 5개 항로에 22회 운항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의 첫 단풍이 평년보다 조금 이르게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지리산이 10월 7일, 내장산이 10월 17일 등 대부분 평년보다 하루나 이틀 이르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의 80%가 단풍이 드는 절정기는 지리산 10월 20일, 내장산 11월 6일 등으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생 100세 시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을 때죠. 이에 전주문화방송은 건강과 레저 코너를 통해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가을철 햇빛 관리인데요. 가을은 야외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을 때지만 방심은 피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곡식을 여물게 하는 가을 햇빛에 논밭에 나온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선선한 바람에 쏟아지는 햇살을 받는 산책길도 그 어느 때보다 청량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얼굴을 다 가릴 만큼 커다란 모자와 안경,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얼굴도 좀 털뿐만 아니라 눈도 좀 부시고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괜한 기운은 아닙니다. 평생 농사일에 허리가 굽은 85살 할머니는 최근 병원을 찾았다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붉어진 얼굴이 농사일 탓이겠거니 했는데 피부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원인이 햇빛인데 엄마 제발 일 좀 그만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려고. 최근 병원 피부과에는 이런 환자들이 눈에 띄게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김이나 주근깨,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하소연입니다. 대부분이 햇빛을 잘못 쐬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 질환이거나 아예 피부암 등으로 진행된 증상입니다. 특히 여름 햇빛에 손상된 피부를 방치했다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게 가을 피부 질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손상을 받았는데 그런 회복 기간이 없이 또다시 손상을 받는다면 피부암 또는 피부암의 전 단계인 광선각화증의 빈도수가 또는 발생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봄볕에는 며느리를,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속담처럼 가을 햇빛은 건강에 특히 이롭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볕을 쐬되 자외선이 많은 한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차단제를 바르는 등 햇빛을 잘 쐬는 게 가을철 피부 노화를 막는 지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비율은 61%로 84%에 이르는 도시에 비해서 크게 낮은 데다 응급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도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고령화가 도시보다 훨씬 높다며 차별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4개의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에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또다시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과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하고 교육 전문가 연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모든 시군마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읍시의 마을 만들기 정책과 시스템이 전국 최고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정읍시는 대전 KT 연수원에서 열린 제2의 행복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 만들기의 정책과 성과, 비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시군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읍시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조직과 조례를 설치하고 5개년 계획 수립과 중간 조직 지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창안 대회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을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희망이 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장난감 도서관과 육아용품 대여점인 생각키움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봉동읍 옛 우동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장난감 도서관과 생각키움터는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육아용품과 장난감, 레고 등 320여 점을 갖췄습니다. 순창군이 면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동계면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동계면 현포리에 문을 연 작은 도서관은 국비 등 2억 5천만 원이 투입돼 서가 20개와 도서 8천 권을 갖춰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제구의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늘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사흘간 열립니다. 오늘은 화려한 불꽃놀이와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 공연이 열리고 사흘 동안 한우와 사과 품평회를 비롯해서 한우와 사과 판매장, 사과 수확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푸짐하게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전주 동문예술거리 추진단은 오늘 창작지원센터에서 가을에 떠나는 음악여행을 공연합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순회 공연이 오늘과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9번째 여성영화제 희허락락이 오늘과 내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됩니다. 전북 맹하학교 학생미술작품 전시회가 모레까지 전북대 예술진흥관에 마련됩니다. 전주 한지박물관은 다음 달 4일까지 김정희 작가 초대전 일루미네이션을 선보입니다. 제9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의암공원과 장수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시민 모두가 즐기는 평생학습 축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오늘부터 사흘간 도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모래내 불타는 금요장터 축제가 오늘 전주 모래내 시장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특가 할인 행사와 문화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제6회 춘포 면민의 날 기념행사가 내일 익산 천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정읍 28도, 전주 27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